13일 남았습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 대선기획판.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대요. D-13일.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으세요? 아우, 저는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선거가요. 네. 앞서 나가는 사람은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고 그 뒤처지는 사람은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저는 뭐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좀 빨리 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여하튼 13일 남은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판세부터 짚어주신다면? 판세는 제 지난주 나왔을 때랑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꽤 앞서가고 있고 네. 국민의힘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뭔가 큰 변화의 모멘텀이랄까 이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전반적인 지지율 흐름에 큰 변화는 없어요. 네네. 근데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자면 TK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네. 리얼미터가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유권자 1,509명 대상으로 무선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오늘 방송 내내 언급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43.5%, 김문수 후보가 44.9%, 오차 범위 내에 접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조사의 2주 전 결과랑 비교해 보면 8.8% 포인트가 오른 거라고 해요. 물론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주 전 조사보다 4.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떨어졌는데도 김문수 후보보다 9.7% 포인트 앞선 상황. 네네. 결론적으로는 TK에서의 상승세, 이재명 후보 상승세가 두드러진 건데, 여기는 이제 보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제가 전제를 드릴 게 전국 1,000명 대상 여론조사면요. 대구 경북이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보는 거는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제를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럼 영남권은 이제 보수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그렇죠.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뭐랄까 강력한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선거 자체가 결과가 뭐 이런 거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가 어렵더라도 뭔가 좀 모티베이션,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못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말씀은 그래서 그냥 아예 여론조사 전화 와도 안 받는다, 포기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게 투표 의향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 이게 과거에 2007년 선거 때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처음부터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랬죠. 그 당시에 호남이 음.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여론조사 전화도 잘 안 상에서. 받고 응답 그렇죠. 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투표율도 대선 투표율이 우리가 한 75%, 6% 보통 80% 육박하게 나옵니다만은 2007년에는 투표율 자체가 63%였어요. 예. 이게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그쪽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안 나오는 나간 게 거죠. 안 이게 나간 지금 거죠. 딱 뒤집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투표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TK?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2007년 말씀드렸는데 그 최종적으로 정동영 후보 득표율이 27%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는 16, 17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것도 한 10% 오른 거였거든요. 이건 조금 마지막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투표율을 보면은 고연령층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네네. 그럼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70대 이상인데 이분들은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요 여론조사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네네네. 그런 말씀. 예. 사실 워낙 압도적인 1위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요즘 많은 민주당 분들이 언론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네네. 뭐 60% 득표율, 55% 득표율,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얘기하고 뭐 선거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네. 그랬더니 어제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졌어요.
6월 3일은 압도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 돼야 한다. 지지율 몇 퍼센트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박찬대 상임선대위원장은 아예 뭐 예상 득표율, 낙승, 압승 이런 발언하면 징계하겠다라고까지 경고를 네.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당뿐 아니고 평론가분들 나와서 이번 선거 끝났어요. 뭐 이거 민주당이 이긴 거죠. 이런 얘기하면 댓글 반응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댓글 반응은 되게 좋은데 네. 좋은데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무척 걱정하고 있는 느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원래 앞서 나가는 쪽은 뭐 앞서서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돌발 상황이라든지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편은 이완되고 상대편은 결집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변수를 이게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응징을 말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어쨌든 간에 이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가져갔을 때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는 충분히 먹히고 있다. 그럼 내란 종식이 아니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두 가지 방향이 돼야 될 건데 우리는 이미 다 우리 스스로 정리했다. 가 되면은 그 내란 종식 프레임이 잘 안 먹힐 수가 있는 그렇죠. 건데 뭐 현재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한 이후에는 언급 자체를 이제 피하고 있지만은 이건 정리라기보다는 피하는 회피. 느낌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 이른바 내란 종식 프레임이라는 게 먹히는 것이고 또 뭐 그렇다면은 과거처럼 아니 무슨 뭐 내란이냐 탄핵 잘못됐다 이런 말을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공세가 여전히 먹히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압도적 응징이란 그렇죠. 단어를 꺼냈다. 상기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은 내가 좋아서 찍고 네. 하지만 내가 안 좋더라도 저쪽은 더 문제 아닙니까?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샤이 보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혹시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론 지지층에는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엔 잡히지 않는 그 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걸까요? 그 샤이 보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좀 중도 예. 보수라는 뭐 이런 쪽들은 있는 거겠죠. 중도 보수의 민심이 이 탄핵에 대해 가지고도 뭐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한 1 월부터 4 월까지 한 두세 달 동안에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가지고 되게 실망을 하고 음. 뭐 부담을 느꼈던 음흠.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걸 이제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중도 보수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의 유인을 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은 안 되지 않느냐 음. 정도밖에는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요인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판세 분석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13일 동안 남은 변수는 뭐겠냐? 판을 크게든 작게든 흔들 수 있는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예. 이번 대선에서 큰 것들이 이제 뭐 사법부로 예. 이슈들, 사법부의 이슈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선거법 예. 재판도 있었던 것이고 사법부가 크게 이제 움직임을 오히려 선거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물론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제 생각에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잘못됐다고 아하. 생각하는 사람이건 각자가 반영이 돼 있지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 내 생각을 정리해 볼까?라는 분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은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지 새롭게 부각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이슈가 있느냐. TV 토론 2번 예. 남았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TV 토론이 이제 지난번이 경제였었고 네. 앞으로 사회, 정치 두 번인데 경제보다는 사회하고 정치가 좀 핫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나왔던 이슈들 아마도 뭐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이슈들이라든지 그렇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TV 토론이라는 게 1차 때도 보셨겠지만은 네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분의 기회가 똑같아요. 시간 분량도 똑같고. 맞아요. 그럼 네 사람이 기회가 똑같고 시간 분량도 똑같다면은 제일 유리한 거는 권영국 후보란 말이에요. 권영국 후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선보일 기회가 작았는데 어쨌든 기회를 노출이 얻었죠. 되고 그렇죠. 관심을 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회하고 정치 부분에서도
권영국 후보가 좀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권영국 후보가 존재감을 보이면은 다른 3명은 존재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유지만 하면 되는 어허. 것이고 김문수 방어전. 후보는 많이 따라잡아야 예. 되는데 그 TV 토론에서도 좀 여의치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오히려 같습니다. TV 토론 하면 할수록 권영국 후보가 가장 득점 포인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권영국 후보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기저효과 그러니까 가진 게 낮기 예, 때문에 그렇죠, 보일 그렇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새로울 수 있다 이런 예. 말씀. 물론 뭐 이런 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권영국 후보가 득표를 올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분들한테도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뭐 표를 퍼센트가 가져온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권영국 후보가 왼쪽에서 이제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면은 이재명 후보의 좀 중도적인 포지션이 강화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 제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 이재명 예를 한번 후보한테? 예, 예. 들어보자면은 아까 제가 2007년에 예. 예를 들었지만은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이름도 맞아요. 비슷하네요. 권영길. 권영길. 맞아요. 예. 권영길 변호사. 네. 권영길 후보도 그때 '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권영길 후보가 그때 신스틸러 역할을 했던 게 뭐 아마 음. 한 40대 이상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그 똑같은 발언을 했잖아요, TV 예 토론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권영길 후보가 그런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노무현 후보도 당시에는 좀 뭐 급진적인 거 아니냐,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중도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오히려 또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양면이 다 보시는, 있는 양면이 거죠. 다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TV 토론이 크게 판을 흔들 정도 변수는 안 될 거라고 일단은 보시는 것 네네. 같은데 지금 양당의 움직임 중에는 변수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최근 움직임들 몇 개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배우자 토론을 어제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TV 토론처럼 배우자들의 TV 토론을 하자는 건데 뭐 한 10여 분 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아했던 게 이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건가? 아니면은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전략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던진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과 별개로 국민의힘 쪽의 생각은 뭐 안 받겠지만 이걸 좀 공세를 할 수 있겠다. 지금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그 선거법 맞습니까? 이 선거법 재판도 예, 받았지 공직선거법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한 뭐 100여만 원 예. 이게 벌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설난영 여사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 설난영 여사가 스토리고 또 있고 예. 그 공장 노동자였다가 뭐 노동 현장, 운동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맞아요.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고 지금도 아마 김문수 후보의 자녀 부부도 사회복지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이분들의 이제 삶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존중받을 부분이 있다. 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배우자 토론 같은 게 보지도 못했지만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나라에도 있나 이건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누가 자동으로 등장하느냐 예. 뇌리에 김건희 여사.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법카가 생각나기를 그렇죠. 바라고 던진 걸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가 먼저 생각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못 나간다 뭐 이러고 있고 지금 뭐 목걸이 뭐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전략은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중도층보다는 아까 말씀 뭐 중도 보수라든지 샤이 보수를 끌어내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은 아. 우리 지지층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본다. 뭐 네. 이런 느낌. 네. 아,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 선언과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첫 유세 현장 출동,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어떻게 보세요? 부분도 이제 보수층을 전반적으로 좀 모아내는 데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당연하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것도 보여야 될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대선을 이길 수 있냐 없냐와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 지금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서 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좀 접전을 벌이고 저력을 보이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떨 것이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이 다 또 이제 당을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주류 진영이 당을 이끌고 가는 게 과연 맞냐. 아 이기면 물론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이기지 않더라도 접전만 벌여도 주류 세력이 그대로 당을 접수할 거다. 그렇죠. "우리가 자 잘해 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똘똘 이걸 또 뭉치자."라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국민의힘이 아까 뭐 샤이 보수, 예. 중도 보수라고 했던 분들이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음. 중도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있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혁신에 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윤석열 전 때는. 대통령 탈당 정도가 아니라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이 음. 당을 어떻게 그거 음.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뭐 약간 꺼내긴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진도가 좀 구체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 특사단 만나서 이야기는 잘 풀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생방 들어오기 직전에 SNS를 하나 또 올렸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래요? 뭐라고 네. 올렸냐면 안 간다 뭐 그렇게. 선대위 참여는 안 하고 그러니까 대선 끝난 후에 돌아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네네.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거 예. 때까지. 그걸 다시 한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지 선언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 사진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어제 부산에 엄청난 인파가 네. 몰렸답니다. 지금 뭐 사진도 보시면은 아 김문수 후보가 후보인가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인가 싶을 정도로 인파가 엄청 몰렸어요. 근데 요것이 어느 정도 이 김문수 후보 득표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가 말씀드린 네. 게 네. 저 뭐 홍준표, 한동훈 지지층을 이끌어내려면은 당 혁신에 대한 모습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과거에 보면요. 이게 뭐 쇼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 큰 선거 앞두고 나면은 뭐 "나는 뭐 안 한다. 우리가 이기더라도." 음. 아니면 "내가 뭐 책임지고 뭘 다음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제가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이 더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 손을 번쩍 들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뭐 탄핵의 강 이런 게 안 건너진 상황이라면. 네. 근데 이제 뭐 좀 그 홍준표 전 시장은 아예 네. 탈당도 아예 했으니까 탈당해 버렸으니까.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단일화 이슈예요. 단일화 네. 이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계속 단일화의 어떤 그 카드를 꺼내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톤은 살짝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런 생각 없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한참 전부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엔 국민의힘도 좀 그런 흐름이던데 이 단일화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지지율이 먼저 올라가야지 오히려 단일화가 잘 된다. 지지율이 낮으면 단일화는 더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가야 단일화가 그렇죠. 불씨가 살아난다고 보세요. 몇 아니 퍼센트 그러니까 정도. 합치면은 뭐 이길 수 있다. 그런 합치면 거가 이길 수 있다 나와야 정도. 되겠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한 40% 정도 뭐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끌어올려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한동훈, 홍준표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도 그걸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과거에 당대표에게 쫓겨나는 과정에 대한 뭐 전반적인 사과 같은 건 있습니다마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당신과 똑같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좀 뭐 압박이 있을 건데 결국은 지지율. 지금으로서는 네, 네. 네. 근데 최근 민주당에서는 선거 관련 뉴스보다 사법부 관련된 뉴스가 더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열고 조희대 특검법안 상정한 게 큰 이슈였고 이번 주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하면서 사진까지 공개하고 공방이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재판사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그 사진을 저도 봤는데 그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부장인가? 그걸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그게 접대인지. 뭐 접대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거기서 뭐 또 추가적인 걸 내지 못한다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은 이게 헛발질일 경우에 역풍도 세게 불지 않습니까?
효과도 별로 없는데 역풍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하하.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역풍도 없고 뭐 큰 효과는 없지만 대선에 근데 앞으로 뭐 역풍도 어떻게 없으니까 그냥 할지는 가는 조금 더 거예요?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별로 뭐 그럴 여력이 없죠 지금 예 그런 것 국민의힘이. 같아요. 그런 예.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제 사법 이슈, 즉 대선이 끝난 후에 던질 화두를 지금 미리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느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이게 주요 이슈인데 다 반영된 느낌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선기획판 윤태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윤 실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